네, 스페셜1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오장 들어서 약간 또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시장 반등은 코스닥이 중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오후장에서는 약간 또 불안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해석들 알려주세요. 네, 어제 코스닥 현물 지수가 좀 괜찮았었는데 오전에 좀 격차가 코스피하고 좀 벌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요즘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죠. 거래소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강세이고 중소형주 단이 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또 뭐 2차전지 이런 중소형단이 있는데 좀 약세입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거보다도 확실히 이제 투심 유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모습도 좀 있고 금토세 영향력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그 체감지수 자체가 좀 좋아지려면 코스닥의 수급 유입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반등 키가 될 것 같고요. 우선 나스닥 차트 모습부터 보시죠. 결국은 미국 시장을 이제 이끌었던 AI 반도체 뭐 결국은 엔비디아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했고 미국 시장이 제가 코스닥 시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선물 차트 모습인데 어제 그 뭐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이제 반등세가 좋았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세도 좋았고 프리마켓에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은 좋았던 부분이 리비안 오토모티브였죠. 리비안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은 엔비디아 이퀄 AI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들이 어찌됐건 이슈를 타고 좀 낙수 효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제시되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물론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좀 나이스합니다. 그동안 뒷문을 좀 지켜준 건 자동차하고 소해주 쪽에서는 뭐 전선, 화장품, 피부 미용이 좀 지켜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도주 쪽에서는 반도체가 계속 이제 선두주자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고 자동차가 조금 이제 뒷문을 지키는 골파 역할을 좀 했는데 이런 변화 조짐이 우리나라로 오늘 낙수 효과로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양대 시장의 업종 지수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크거든요. 오늘 코스닥 보시게 되면 0.32% 상승입니다. 투자 종합 상황을 보게 되면 약 현물 2천억 정도고 코스닥은 1,500억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죠. 어제는 코스닥 쪽에 현물 유입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다행인 것은 이제 선물 매도도 좀 줄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양대 시장이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코스닥의 반등 여력이 지금 변곡점 추세 밑에 지금 지지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840포인트에서 물론 코스닥이 뭐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지금 반등 여력이 좀 나와야 될 자리고 어제 그나마 양봉으로 한번 전환했어요. 어찌됐건 종가에 조금이라도 오늘 지금 장중에 올라가다가 윗꼬리 맞고 내려왔는데 사실 전일 저가 코스닥 저점 포인트 836포인트 게임이 좀 어려워지죠. 네.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파트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거나, 원동력이 있느냐. 요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투심 자체가, 코스닥 종목에 저가 메리트가 조금 있거나, 기관 외인들의 수급 상황이 돌아와야 되는 찰나인데, 아직까지는 더딘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전면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한 번 하이닉스랑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버틴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틈바구니 이제 찾아먹는 부분이 중요한데 빈 공간 메꾸기가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뭐 다행히 레거시 쪽도 좀 나오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 자동차도 오늘 괜찮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부분이 좀 사이드로 지금 돌고 있죠. 오늘 이따 결국 에코캡 이야기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찌됐건 트리거 역할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심이 살아나면서
원래 주도주 역할론들을 했던 종목들, 뭐 배터리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중소형주 딴들이 촥촥촥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시장의 체감이 탁 좋아지고 하는데 오늘 또 단기 그렇죠? 이런 타상들 뭐 윗골이 달리는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 이런 부분들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단타에 대한 니즈가 있다. 좀 필요도가 있는 것을 투심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격이 싸거나 아직 변곡점 돌파 못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을 사실은 누가 노리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도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지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외국인 기관들이 몇몇 종목들 뭐 강하게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로 선회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지금 기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칭하는 게 결국은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간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가 됐던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하나 지금 리비안이 훈풍이 불었고 우리나라로 전이까지는 됐어요. 전기차 딴 종목들이 코스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이 관찰이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좀 반응을 한지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래량들이 얼마만큼 생기는지 분명히 여기에 달려드는 또 수급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실상 반등세가 나가는 종목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가격이 싼 종목들 뉴스타면서 슈팅 나오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계속 매매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 하는 이런 한미반도체 오늘 21선에서 반등 성공했거든요. 요런 형태군들이 딱 갈려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내가 매매나 조금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분들은 강한 21선 지지 반등 여부를 보면서 가는 것이고 나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다. 더디더라도 괜찮다. 안정감 쪽에서 조금 주가 변동이 적으면서 뉴스플로우가 붙어졌을 때 슈팅 싸는 종목으로 가겠다 하면 후자를 좀 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유입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원동력들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슈나 이미 강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수익의 목표 방식을 잘 정해야지 저희가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씩 힌트를 주셨지만 오늘장 또 설명이 필요한 섹터들 어떻게 고르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전선 들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전지 주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반등의 상승 기류 이렇게 적었습니다. 엔비디아 반등의 상승 기류.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6% 정도 강한 반등을 줬고 결국에 오늘 국내 반도체 또 엔비디아 라인들이 잘 버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까지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전략 알려주시죠. 네, 뭐 좀 안타깝게도 사실 상승 기류가 아니고 조정 갔으면 좋겠는데 그 평이하게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차트 모습 보시죠. 이제 음산봉 뒤에 3번 정도 눌러주고 21선에서 이제 결국은 반등을 성공했는데 추세는 61선이고 강한 종목은 21선이다.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뭐 시장의 우려를 다 불식시키고 있죠. 어찌됐건 실적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오롯이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적이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죠. 오히려 그냥 더 많아져야 된다. 실적 폭이 성장폭이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죠. 네. 단지 지금 형태로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105불에서 110불 정도까지 좀 눌러주면 스무스하게 더 피치를 좀 받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서 빈 공간도 좀 채웠으면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한테도 더 나쁠 게 없죠. 사실은 강하게 한번 눌러주면 저점 매수 세력들이 더 붙으면서 대기 물량들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확실히 좀 나눠져 있어요.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하이닉스 모습인데 아까 한미반도체하고 또 동일하죠. 지금 익절가를 계속 위로 좀 당겼지 않습니까? 21만 5천 원까지. 그런데 어쨌든 21만 지금
까지 안 내려가고 21선에 지금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엔비디아 이꼴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미반도체까지 내려가는 라인인데 다른 데도 지금은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늘 힘 좀 썼던 게 하나머트리얼스. 네. 소재 쪽이죠. 11%대 지금 주가가 뿜어댔죠. 네. 어제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줬어요. 네. 어제 62동 평균선까지 내렸다가 뭐 54,000원까지 내렸다가 사실 하나머트리얼스 이렇게 변동폭이 클 게 아닌데 저가로 6.5%까지 빠졌다가 오늘 그냥 11% 약간 흔들기 모습, 예, 요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DI 계속 신고가 행진 가는 쪽, 6.6%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힘 좀 쓴 게 이제 반도체 정통 소부장, 원익 QNC, 그리고 유니셈, 요런 부분들 좀, 유니셈 지금 1,950원인데 힘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파운드리 쪽하고, DSP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기판 쪽, 요런 쪽이 좀 남아 있는데, 종목군 장세는 좀 여전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내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HBM 쪽하고 엔비디아만큼은 아니겠지만 정통 디램 랜드 레거시 쪽이겠죠. 이런 부분들 확실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시속 게임은 단기 HBM 그 다음에 보유자 HBM 영역 대 레거시 기판 파운드리 영역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은 지금 기판 그리고 레거시 파운드리 이쪽은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아직 기판 파운드리는 아직이에요. 아직이고 정통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흐름이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따라가는 매매로는 정말 안 되고 왜냐? HBM은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부러지지 않는 쪽에서는 눌림목에서 계속 따라 붙었을 때도 결과물이 좋겠지만 정통 레거시 반도체나 파운드리, OSAT 이런 쪽은 싸게 사야 되겠죠. 그리고 시세가 계속 분출되는 국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그 삼성전자 DS 부분 부회장님이 취임하시죠. 내일 또 뉴스거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됐던 간에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서 완벽하게 정하고 밀어붙여야 된다. 짧은 손절매 형태이냐 모아가는 매집 전략이냐는 선택의 기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단기로는 HBM 레거시들은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확실하게 선택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들이 반도체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 건 했다 리비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폭스바겐 측에서도 7조 원 규모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2차 전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인데 갭을 엄청나게 띄웠어요. 이제 수혜 종목이 지금 현재로는 에코캡이 먼저 가는 것 같고 사이드로 일단 도는데 아침에 2차 전지들이 살짝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등이 있었다가 국내로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냥 음봉 윗꼬리가 좀 달려버리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그래도 수급이 좀 제한적인데 이런데 이제 상한가 직행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100만 주가 지금 묶여 있었다가 거의 뭐 99만 6천 주 지금 대기 매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크게 본다는 거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배터리나 소재 파트나 장비단이나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아쉽게도 그죠? 삼성 SDI가 지금 뭐 보합권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좀 아쉬운 모습. 양극재단은 지금 좀 더 괴로워요. 지금 17만 9천 원. 어떻게든 좀 버텨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17만 6천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18만 원 지켜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노리는 건 어찌됐건 지금 현상에서는 하방 경직성 확보 단기 반등세니까 장비단들은 오늘 PNT는 꺾어져서 내려와서 7만 원 지금 계속적으로 공방전 이제 여기서 이제 잠재적 매수 대기자가 많으면 반등이요. 조금 더 밀리게 되면 6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CIS나 도전제 쪽, 나노신소재 쪽은 오늘 윗꼬리는 달렸지만 힘 좀 쓰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도 오늘 2%대 반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력 부분이에요. 동력 부분. 에코캡이 먼저 상한가를 직행했고 리비안 이슈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전이에 돼가는 동력.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 여기만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에코캡에 관해서 조금 쏠림의 가속화 전망을 좀 예측해 보는 게 오전에도 제가 좀 드렸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55만 주로 바로 쏘았거든요. 갭으로 이평선들을 지금 다 돌파시켰죠. 이러면 내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이평선을 다 무너뜨리면서 흔들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대응이 안 됩니다. 꼭 손절매 형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내일도 이제 갭 상승으로 바로 직행하는 구도죠. 워낙 리비안 지금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것 같고요. 중소형단 종목인데 이제 수급이 붙게 되면 사실은 불을 뿜을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대응 방법이 결국 중요한 부분이지 주가의 그 모멘텀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인 우상향보다도 손절매 전략 이게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오늘 그래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쏠림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함께 알려주셨으니까요.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 종목들도 들어볼게요. 일단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전력 수요는 확실합니다. 기술적 반등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전력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또 대원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선주들이 일부 가고 있는데 여기 섹터도 함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전선이 가니까 에너빌리티 모습인데 에너빌리티가 쉽니다. 네, 진짜 이거 시속 게임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이건 시청자분들이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에너빌리티가 22,000원 찍고 22,000원에 매물대가 좀 쌓였습니다. 사실은 더 가야죠. 네, 이제 뭐 추세 돌파했는데 근데 좀 무거워서 그런 것 같고 월봉이 조금 아직 소화돼야 될 물량이 좀 남았어요. 23,000원까지 돌파하면 불 좀 붙을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문제는 이제 전선 쪽이 갈 때 전선들도 이제 오늘 대원전선이 가장 센데 여기도 결국은 이제 21선에서 반등을 성공을 했거든요.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찌됐건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60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21선에서 안착하면서 밀어 올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냐는 싸움인데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이 유효한 것 같아요. 단지 오늘도 전선 쪽에서 다 강하진 않습니다. 이런 대한전선 모습인데 요 종목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죠. 이제 송전이냐 배전이냐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시간에 말하기엔 너무 딥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대장주격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이나 LX일렉트릭 이 부분이 조금 더 밀어주게 되면 LX일렉트릭 모습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기간 조정 횡보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돌파 못 시켰어요. 오늘 돌파 못 시켰고 H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조금 지지부진하죠. 네. 어찌됐건 대장주가 좀 쉴 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평이죠. 대장주가 쉴 때 정확하게 끌어주면서 중소형 단이 움직인 건지 아니면 이 대장주가 계속 무너지면서 단기 기술적 반등세로 이어진 다음에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인지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LX일렉트릭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요. 현대일렉트릭만 지금 며칠 전에 신고가 갱신했고 대우는 오늘 강하다고 하는데 지난번 5월 13일 날 5,450원 주봉으로 보게 되면 고점은 계속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체킹 포인트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완벽하게 돌파해가지고 계속 가는지 기술적 반등세인지. 지금은 저는 기술적 반등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수요 살아있는 건 맞지만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최근에 좀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또 잡아주셨는데요. 고점 돌파를 하는지 이 여부는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섹터 오늘도 함께 설명 주셨고요. 오늘 좀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감자 에코캡 준비했습니다. 네, 에코캡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또 관심 종목으로 주시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것도 하이 난이도고 하이 레벨이고 좀 어려운데 명확하게 그냥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 이게 지금 쉽게 주저앉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상당히 시세 분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접근할 때는 흔들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저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손절가를 21선 기준에 선정을 했습니다. 약간 손절폭도 크고 수익률도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밀려주면 일대 잡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우선 내일 갭이 떠가지고 목표가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포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2,3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흔들기에 당했다. 인정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기술적인 거하고 모멘텀이 가장 크겠죠.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그 단기 단타에 대한 수급 세력들이 있는 편입니다. 목표가는 3,100원 3월 달에 찍었던 고가 언저리로 측정해 보고요. 손절가는 2,3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을 함께 주십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와 함께 읽어주시면서 이 기술적 플러스 모멘텀까지 할 수 있는 종목 에코캡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내일 시세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3,100원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손절가 잡으셨다고 했는데 2,300원으로 손절가 대응까지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에서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오후장 점심 식사도 잘 하시고요. 투자 전략까지 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